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6시만 돼도 해가 가라앉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연말연시를 벌써부터 기다리며 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을, 겨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연말연시에 무슨 책을 읽으면서 귤을 까먹고 고구마를 먹으며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책을 읽을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벌써 막 크게 부풀어 있는데요. 호호책방지기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내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사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워지기 시작하면 한 해가 또 되게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을 때는 잠깐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의미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호호책방을 같이 보시면서 의미 있는 잠깐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재호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대입 지도가 좀 끝나서 한가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라켓을 제가 자랑했었는데 테니스도 계속 잘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어떤 절정에 다다르기 전에 슬럼프가 찾아와서 굉장히 슬픈 시기이고요. 그리고 또 밀렸던 책도 좀 읽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봄에 시작할 때 우리가 가을, 겨울옷까지 보여드리고 싶다 했었는데 저희가 드디어 가을옷까지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 호호책방 들으시면서 가을길에 산책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1화에서 그 초점 없이 흔들리던 재훈님의 눈빛을 봤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가을옷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너무 뿌듯하고 기쁘다. 앞으로 더 성원해달라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또 그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시청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템이 또 인기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독서 습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책방지기님들이 각자 책 읽는 습관이 있을 텐데 그걸 좀 공유해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먼저 이내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사실 독서 습관은 이 호호책방을 처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이면 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의 플래그 사랑을 매화 기억하시죠? 많잖아요. 제가 이쯤 보기에는 되면은 저 중에 한 10개는 일부러 붙인다. 저는 사실 이 플래그를 붙일 때 정말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 아니고요. 거짓말. 거짓말했어,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저 책을 읽으면서 사실 책에 되게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정돈된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정말 제 마음대로 표시를 막 해놔요. 정말 뭐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질문을 던져놓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책을 훑어볼 때 필요했던 부분을 찾기도 훨씬 쉽고 또 이 책을 읽었을 때 했던 메모는 사실 그때 떠오를 때만 할 수 있는 메모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그도 그렇고 책 읽으면서 메모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유용한 독서 습관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사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독서 습관은 대화하는 거였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대화하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하고 있는 모임 중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책이나 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듣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내가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호호책방을 사실 준비하는 과정도 재훈님하고 영희님하고 같이 작품을 읽고 대화를 먼저 나누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영희님이랑 재훈님은 책 대화를 해보시면 어떤 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못난 성향이기도 한데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알죠. 알았다고요? 들켰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서 왜 웃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빛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맞습니다. 못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읽는다면 그냥 아유 그래 재밌네라고 읽고 말걸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서 준비한다. 내가 이 말에서 돋보이고 말겠어. 라는 생각 머리를 엄청 쓰거든요. 약간 잠재력을 확실히 자극한다. 그래서 저는 좀 사실 부끄럽긴 해요. 다른 사람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거짓말. 말투 진심이 진짜. 방금 제 눈 보는 거 같아. 깨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뭐 부끄럽진 않은데요. 이래도 되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쓴다고? 하지만 또 동시에 또 이게 또 나아지는 기제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확실히 책을 읽으면 저는 잠재력이 좀 자극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훈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우리가 읽은 책이 과연 같은 책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본인이 가장 좋았던 문장을 읽고 그 이유를 공유하는 시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걸 공유하다 보면 거의 같은 문장을 고른 부분이 없다라는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같은 문장을 골랐어도 같은 이유로 고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대화할 때 그런 점들이 재밌고 좋습니다. 정말 재훈님이랑 같이 책 대화를 하는 모임에서는 꼭 재훈님이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인상 깊었던 그 부분 필수 코스처럼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는데, 정말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다 이야기하는 부분도 다르고 정말 같은 이유로 그 부분을 고르지 않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 읽으면 혼자 읽을 때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읽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책의 두께가 정말 이 정도의 물리적인 두께라면 책이 정말 훨씬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해서, 정말 책을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책 대화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책 대화를 하자고 하면 뭔가 되게 형식적이고 거창해야 될 것 같아서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멋지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작품을 읽고 두 사람이 정말 편하게 나누는 대화 자체도 저는 책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시도해 보시면 되게 나의 세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주변에 그래도 나는 책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조금 부끄러워서 시도해보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같은 책을 읽으시고 호어 책방을 보시면 그게 책 대화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같이 홍보도 한번 해보면서 책 대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항상 감탄해요. 이 사람들이 1화 때 그 사람들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내님은 항상 좀 말을 품격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내님 바로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품격 있지 않은 제가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미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번에 여러 권 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오는 이유는 제가 빛나고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 이런 걸 오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들고 왔다. 이고지고 들고 오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3권의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동시에 읽는 이유는, 이게 하루를 살아도 저희가 그때그때 어떤 기분과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맞는 책을 좀 읽는 것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근에 나온 이 지는영의 시집은 제가 오늘 오면서 지하철에서 간편하게 읽기 좋아서 읽으면서 왔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읽을 때 뭐 비문학이나 소설이나 이렇게 여러 개 섞어서 읽는 편인데, 좀 머리가 맑고 좀 투명하다라고 할 때는 좀 집중하기가 좋으니까 좀 어려운 비문학 책을 좀 읽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냥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깊은 잠에 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영희님처럼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우아한 책을 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책을 좀 오래 읽는 것보다 좀 짧게 끊어서 읽는 게 집중하기에 좋기 때문에 좀 여러 권에 읽는 책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동시에 여러 권이 좀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양도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 번에 여러 권 읽기를 좀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소개해볼 저의 독서 습관은 메모인데요. 뭐 메모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저는 특히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기억하기 힘든 부분에 메모를 하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하기 힘든 부분은 주인공들 이름이에요. 이름이 얘가 여기서 나왔던 인물인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제일 기억이 좀 나기 힘들어서 좀 인물을 좀 표시하면서 읽고요. 또 단편은 이제 뭐 시간이 좀 복잡하지 않은데, 장편 소설인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장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실제로 읽었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시간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제가 흐름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제 실제 메모인데 제가 이제 시간 순으로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맞추면서 읽으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훨씬 흐름 파악이 좋아서 저는 특별히 이런 메모를 또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볼 저의 방법은 말이죠. 네, 세 번째는 서평 쓰기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는 쓰지 않더라도 좀 책을 읽고 나면 짧게 이 책에 대한 인상을 좀 남기는 편인데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유는 저의 건망증 때문인데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 서점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제가 샀던 책을 또 담았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책은 전에 산 적이 있는 책입니다. 이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읽었던 책인지도 모르고 또 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짧게라도 서평을 남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훨씬 책에 대한 기억이 좀 오래 지속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박지리 작가의 합체를 읽고 너무 좋아서 막 후기를 남겼었는데, 올해 읽은 청소년 소설 중에 정말 베스트인 것 같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후기를 남겼었는데, 이거를 본 제 블로그 이웃 독자님께서 박지리라는 작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이렇게 책이 좋다고 하지?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같이 박지리 작가 책을 좀 찾아 읽기 시작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좀 아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온라인으로 쓰는 것은 또 확실히 공유의 장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좀 말이 길어지니까 좀 영희님이 옆에서 좀 본인 자랑할 게 있는데 좀 초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제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책 읽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책이라는 게 읽다가 멈추면 놓고 또 언제든 다시 펼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막 꼭 이렇게 읽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 그냥 또 내가 책을 만나고 책이 나를 만나준다는 느낌으로 좀 편안한 마음이 또 가장 중요한 독서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약간 빛나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방금 시선 처리 봤어요? 이게 보통 아이돌 엔딩 엔딩 같았어요. 장면이에요.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저는 오늘 준비한 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나나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짠! 저는 이북 리더기를 쓰고 있는데요. 저의 독서 습관은 독서템 구입이에요. 아니, 재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새 유튜브에 꽂힌 거예요. 제가 한 10시 반쯤 원래 잠드는 사람인데 요새 뜬금없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데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정이 넘어서 자고 하는 게 막 계속돼서 요새 좀 고민이었어요. 그걸 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밤에 핸드폰 대신에 다른 걸 보려고 이북 리더기를 샀는데 생각보다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패드로 글을 읽을 때 눈이 좀 아픈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개선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한 손에 들고 넘겨가면서 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예쁘다죠. 예쁘지 않으면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다. 여러분 독서가 안 되면 독서템을 사시고 비싼 걸 살수록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좀 재호님이랑 비슷해요. 저는 여러 장르를 계속 바꿔가면서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읽지는 않고 한 권 끝내면 다음 권을 읽는데 좀 이제 루틴으로 돌리거든요. 소설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에세이를 읽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읽고 예술을 읽고 하는 식으로 일부러 좀 돌리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책 읽을 때 느끼는 쾌감이 다른 지점에서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모르고 있는 걸 안다 같은 것을 좀 큰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읽고 싶은 장르나 좋아하는 장르만 계속 읽으면 그 깨달음에 가닿는 계기가 잘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장르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이고, 책의 소식을 접하는 경로는 전 잡지를 좋아하는데요. 시사인이라거나 한겨레라거나 리터라거나 개간문학동네라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최신형이 나오는 책들 있죠. 거기에 실리는 추천평을 좀 신뢰하고 찾아 읽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독서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요새 그 패드나 휴대폰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다른 매체를 접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빠져들어서 책 읽는 시간이 많이 사라지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고민하고 계신 그 시청자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 혹은 새로운 장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책을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죽어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책이 주는 가치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깊어가는 가을 열심히 재밌게 책을 읽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며, 저희 옷차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내님과 저는 상당히 편해졌다. 하지만 재호의 런웨이를 준비하는 재호는 남다르다 라는
사실 빛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죠, 일상복 그렇죠. 입었다고 듣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거짓말. 빛나라. 재훈님 런웨이 진행해 주시죠. 제가 이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자꾸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좀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근데 이것이 항상 본질이다. 걱정만 하고 엄청 좋아하고. 이것이 본질이다. 이 시간을 제일 열심히 준비합니다. 소품을 빠뜨리고 올까봐 제가 초조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 가을, 겨울은 좀 레이어드의 계절이어서 페피들에게는 좀 옷을 입는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죠. 페피라고 자신을 지정하는 건가요? 스스로 페피라고 자처. 저도 모르게 저의 정체성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올 블랙으로, 그리고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는 저런 주름진 옷을, 신기한 옷을 좀 누가 입나 했었는데 내가 입고 있어. 나이가 드니까 또 좀 취향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플리츠 소재의 올 블랙 옷을 좀 입고 왔는데요. 원래 가을 겨울 하면 이렇게 올 블랙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만 입으면 좀 심심하니까 좀 액세서리로 좀 포인트를 주면 또 옷이 살아나고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뭐냐면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이 스카프입니다. 예쁘죠? 와 무늬 너무 예쁜데요? 네네네. 또 까만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이 섞인 걸 또 입으면 또 여러 가지를 매치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색으로 또 뭐 가방이나 신발을 또 맞춰서 신으면 또 분위기가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또 잠깐 걸쳐보도록 할까요? 이제 원래 모자를 가지고 오면 써야 하고 안 해도. 스카프를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좀 둘러봐야죠. 그럼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우아하게. 그 의문문 종류 중에 그거 있죠. 답을 구하지 않는 그렇죠. 의문문. 그럼요. 그렇죠. 저는 형식만 물어볼 뿐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떤가요? 이렇게 좀 들으면 좀 우아할까요? 네, 그래서 또 건조하고 또 추운 계절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멋도 있지만 굉장히 보온 효과에도 탁월한 아이템이라서 이번 가을 겨울에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멋도 낼 수 있는 스카프나 뭐 어떤 예쁜 머플러 장만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으면 이렇게 입고 카페에 가서 또 책도 읽으면 책이 더 잘 읽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의 런웨이는 책을 잘 읽는 방법으로 갑니다. 독서템이었어요. 그쵸, 그럼요. 독서템이네요. 본질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최영희 작가님의 너만 모르는 엔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표지만 보도 이렇게 느낌이 오시겠지만 극장에 앉아서 잠을 자는 우주인도 있고요. 눈물을 닦는 외계인도 있습니다. 콜라를 먹는 외계인도 있죠.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으실 텐데요. 정말 재미있는 SF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에피소드에는 이 책에 나오는 단편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카프 두르시고요. 예쁜 가을 양말 신으시고 카페에 앉아서 멋지게 독서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